40번 볼 거야. 40번. 주제, 제목, 어법, 어휘, 빈칸, 연결사, 문장 삽입, 문장 순서, 서술형 대비. 이제 우리 다 생각해 볼 만한데, 초기의 문화 진압 모델들은 문화 전파가 유전자의 전달보다 더 다양한 요인을 허용하기 때문에 이제 수정되어야만 했어. 자, 볼게. 자, 문화 진화의 많은 초기 모델들은 이제 주목할 만한 이제 접점이 있었던 거야. 문화와 유전자 사이에서 주목할 만한 접점을 이끌어낸 거지. By using concepts, 개념을 사용한 거지. 이론 집단 유전학의 개념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문화에다가 그것들을 이제 적용을 했어. 그래서 문화와 유전자 사이에 주목할 만한 접점을 이끌어냈단 말이야. 뭐가? 많은 초기 모델들이. 그러면 많은 초기 모델들이 이런 것들을 이끌어냈으니 앞으로도 계속 그러겠냐? 아니죠. 많은 애들은 이렇게 했지만 다른 내용을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많아져. 하지만 중심 소재는 바뀌지가 않아. 중심 소재는 기억해야 돼. 일단 문화 진화에 관련된 내용도 나와줘야 되고 문화와 유전자에 관련된 내용도 나와줘야 돼.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어? 유전학과 문화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문화적 방식이죠. 전파하고 혁신하고 선택하는 문화적 방식은 개념적으로는 이제 유전적 과정, 전달, 돌연변이, 선택의 유전적 과정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와 얘는 비슷하네요? 라고 얘기한 거야. 이해됐어? 근데 얘네들이 다른 애들인 거지. 얘도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게 좋겠다. 이해가 됐지? 그래서 A라는 개념과 B라는 개념은 유사해. 이렇게 된 거야. 하지만 이러한 접근법은 그래 이렇게 처음에 통념으로 시작을 하면 작가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단 얘기야. 하지만 중심 소재가 바뀌지는 않아. 중심 소재는 그대로 끌고 가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수정돼야만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차이점, 유전자 전달과 문화 전파 사이의 차이점을 설명하려면 수정되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문화 전파가 유전자 전달 규칙을 따를 거라고 예상하진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문화 전파는 예를 들면 A 나라가 B 나라를 공격을 했어.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좀 우리 A 쪽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뭐 축구도 갖다 주고 야구도 갖다 주고 뭐 차도 갖다 주고 이렇게 뭔가를 줄 거 아니에요. 야, 이런 게 좋은 게 있어. 야, 니네들은 좀 미개하니까 이런 걸 좀 쓰도록 해라고 이게 제국주의에서 많이 했던 거잖아요. 혹은 지금처럼 뭐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인스타에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물건들, 우리나라의 어떤 케이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본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 전파인데 이게 유전자 전달의 규칙을 따를 것이라고 예상하진 않는다는 거지. 만약에 두 명의 생물학적 부모가 서로 다른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들의 아이는 반드시 얘네들을 다 가져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 이해됐어?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기 be likely to 부정사 꼭 기억을 해줘. 근데 이제 동일하게 획득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 부모가 자식에게는 어떤 유전적으로 뭔가를 전달을 해주는데 이게 문화와 관련이 있을 때는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더욱이 아이는요 문화적 특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부모뿐만이 아니라 부모가 아닌 성인이나 또래로부터도 문화적 특성을 얻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집단의 문화적 특성의 빈도는 관련이 있다는 거죠. 유의미하다는 겁니다. 집단은 여기에 나와 있는 애들이 다 집단인 거야. 그래서 이거는 꼭 유전적인 것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것은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받아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한 개인의 부모가 그 특성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을 넘어서서 유의미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that은 뒷문장이 완전하니까 얘는 동격의 that으로 봐주는 거죠. 여기다가 which라든가 what이라든가 뒷문장이 불완전한 이런 애들은 쓸 수가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고 빈칸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고 체크를 해준 거니까 꼭 기억을 해주고 다시 말하면 한 부모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전달이 될 확률을 넘어서서 그 빈도는 높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하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다양하다는 겁니다. 초기의 문화 진화 모델들은 문화와 유전자 사이의 유사성을 사용을 했어. 하지만 수정되어야만 했어. 문화 전파가 더 다양한 요인들을 허용하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다이버스가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유전자 전달보다도 더 다양한 요인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와 유전자 사이의 유사성을 사용했던 이런 애들은 수정되어야만 했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얘네들의 understanding 텍스트를 꼭 기억을 해주란 말이죠. 40번까지. 41, 42 가자. 주제, 제목, 어법, 어휘, 빈칸, 문장 삽입, 문장 순서, 서술형 대비까지도 기억을 해줄 텐데, 자, 공중으로 던져진 공이 워퍼는 이제 온과 똑같아요. 초기에 이제 주어진 힘에 의해서 움직여져.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리고 운동의 inertia, 관성으로 지속이 돼. 그리고 나아가려는 경향을 보여. 같은 직선으로. 그리고 아래로 지속적으로 당기는 중력에 의해서도 공기의 저항뿐만 아니라 이런 것에 의해서도 같은 직선으로 나아가고 운동의 관성을 지속하면서 가려고 해. 얘는 우리가 분사구문으로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문장은 끝났다는 거야.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가 수식어구로 봐줘도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지금 얘는 뒤에 목적어가 없는 애라서 PP로 쓴 거고 문장이 끝났고 이거는 좀 봐야 되는 기분은 원래 사형식 동사라서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있는데 간접 목적어가 빠지면서 직접 목적어 in만 남은 상태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를 좀 해줘야 돼. 공은 이제 곡선의 경로로 그에 맞춰서 움직이게 된다는 걸 잘 기억을 해주고 이제 경로는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힘의 작동을 나타내지는 않아. 뭐만 있어? 결합이죠. 세 가지 기본적인 힘 위에 언급되어 있는. 하지만 사실은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작용에는 세 가지 힘에 고립된 작용 외에 다시 말하면 이거는 공동작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운동의 관성이라든가 공기의 저항이라든가 중력 이 세 가지가 나타나야 된다는데 그게 이제 결합이지만 사실은 이거 외에도 공동작용이라는 애가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해됐지? 그래서 지금 공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야. 이걸 기억을 해줘. 같은 방식으로 두 명이나 그 이상의 인간이 같이 있어. 그러면 그들의 상호관계와 그들의 집단으로의 배치는 뭐냐면 뭐가 떠올라야 돼? 조인트 액션이 떠올라야 돼. 알겠지? 얘네들은 would not be revealed, 드러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관심을 개개인한테 개별적으로 관심을 따로 두면 얘네들은 이제 드러나지 않았을 내용들이라는 거야. 세 가지 힘에 고립된 작용, 공동작용이
우리의 관심을 각각의 개인의 개별적으로 국한, 상호관계와 집단으로 배치는 들어가지 않아. 공동작용이 아니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이렇게 고립된 작용을 외에는 공동작용이 더 필요한데 같은 방식으로 인간을 봤을 때는 상호관계와 집단으로의 배치는 드러나지가 않을 거라는 거야. 뭐 하면? 개별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룹 행동의 중요성이 크게 올라가는 거지. 인간의 경우에는. 공동작용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글이니까 그룹 행동의 중요성은 증가하게 된다는 거야. 어떤 사실로 인해서 그러냐? 이 대은 이제 동격의 대시야. 뒷문장이 완전해야 돼. 개인 행동의 몇몇 경향이 are related, 명백하게 관련이 있어. 그리고 유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지. 자극으로 작동하는 다른 사람들 없이는 유발되지 않아. 잘 기억해. 완전 고립 속의 개인이야. 고립하고 있어. 얘네들은 경쟁적인 성향이라든가 이성에 대한 그들의 성향이라든가 아이에 대한 그들의 보호적 성향을 드러내 안 드러내? 안 드러낸단 말이야. 경쟁적인 성향, 이성에 대한 성향, 아이에 대한 보호적 성향 이런 것들은 고립되어 있으면 드러내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어휘로 나올 수 있다고 계속 체크를 해주고 있는 거야.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 인간 본성의 특징이 완전히 나타나진 않는다는 거예요. 개인이 다른 개인과의 관계에 관여될 때까지는 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게 좀 중요한데 이거 not until 구문이 나올 수 있거든. not until 구문. 이건 좀 선생님이 써줄게. 봐봐. 아까 우리가 부정어구 도치를 했었어. 부정어구 도치는 어떻게 하기로 했지? 의문문으로 바꿔주기로 했어. 그래서 얘를 not이랑 같이 보내는 거야. not until the individual 아이 지워졌다.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 그 다음에는 do this shows that traits of human natures fully appear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그래서 공이 던져질 때 초기의 힘, 운동의 관성, 공기 저항, 중력 등 여러 힘의 결합으로 곡성 경로를 따른다는 예를 들어서 인간 개인 간의 상호작용과 집단 행동의 중요성을 설명을 해줄 거야. 개별적인 인간에게만 관심을 두면 감춰지는 것들이 있어. 특히 인간의 경우 그룹 행동, 개인 행동의 경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고립된 개인은 경쟁, 이성에 대한 성향, 보호적 성향 등을 드러내지는 않아. 이는 인간 본성의 특성이 다른 개인과의 관계에 있을 때 완전히 드러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기억을 해주면서 이제 보면 되겠다. 여기까지 이해됐지? 43, 45분까지는 그냥 쭉 읽어보면 되는 거라 문법만 좀 파악을 해주도록 할게. 주격관계대명사는 선행사, man과 수의 일치는 꼭 기억을 해주고 스타트 다음에다가 이제 ing 쓰는 거 잊지 말고 그 다음 opportunity 다음에 이제 투부정사 뒤에서 꾸며주는 것도 잊지 말고 confess 다음에 명사절 접속사로서 뒷문장 완전한 것도 잊지 말고 so that은 뭐 목적이나 결과로 해석할 수 있고 뒷문장은 완전해. 그다음 명사절 접속사는 뒷문장이 이제 완전하다. 이것도 기억해주고 ask는 뭐뭐인지 아닌지를 묻게 되거든.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 이거 whether로 바꿀 수 있어. 뒷문장은 완전하고 그 다음에 tell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쓰는 것도 잊지 말고
동사가 이미 한 번 나왔으니까 동사가 더 나올 수 없어서 분사구문 saying 쓰는 것도 잊지 말고, 여기도 똑같이 if절 명사조사 뭐뭐인지 아닌지 whether로 바꿔 쓸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being이 생략되어 있는 분사구문이야. 그래서 being tired, being sad 이렇게 되어 있고, 명사조사라서 뒷문장이 이제 완전하다라는 거. 그 다음 make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쓴 것도 잊지 말고, no matter how는 이제 however랑 바꿀 수 있는데 뒤에다가 형용사 부사를 데리고 다녀. 그래서 however hard도 가능해. how는 안 돼. how는 명사절이나 형용사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고, no matter how는 however로 바꿔 쓰면서 이제 부사절로 쓰게 돼. make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쓰는 거 잊지 말고. 대동사는 뭐냐면 앞에 나와 있는 동사,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한 가지 문제가 해결이 돼.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겠지. 낙타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앞에 나온 동사를 대신 받아주는 거라 과거형 동사를 써서 did를 써주면 돼. 여기까지 끝났어.